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NFT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우선 범타임즈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지난주에도 재밌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NFT 시장도 이제 많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까도 뭐 비탈릭 부테린이 무슨 뭐 차트 모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고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빌 게이츠가 지난주에 어떤 컨퍼런스에서 이제 NFT랑 암호화폐에 대해서 바보 투자다. 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진짜 바보는 과연 누구인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 꼭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어요. 빌 게이츠가. 그리고 또 규제 뭐 이 미국에서 이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발의가 됐죠. 6월 초에 한 6월 7일 정도에 발의가 됐는데 NFT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최근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NFT 포함해서 NFT와 암호화폐 투자는 바보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에 따라서 사실은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와 또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우리 NFT 시장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NFT 시장에 이러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 전반적인 NFT 시장 범타임즈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려주시죠. 예, 일단 이제 NFT 전체 시장 매번 했듯이 이제 비싼 랭킹, 랭킹 한번 우리가 보고,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얘기해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1위가 크립토 펑크고요. 그 다음에 2위가 BAYC, 3위 아더디드, MAYC 이런 순인데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 옥석 가리기다, 뭐 중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지금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지금 유가랩스의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크립토펑크는 라바랩스의 프로젝트였는데 지난 4월인가요? 인수를 했고 BAYC 회사인 유가랩스가 그래서 지금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이제 유가랩스의 프로젝트라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 금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배 정도 지금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리고 탑5 세일즈를 보시더라도 개별 NFT 순위를 보시더라도 지금 1위가 BAYC, 나머지 2등부터 5등까지가 다 크립토 펑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옥석 가리기라고 이해는 되는데 하지만 NFT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너무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조금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립토펑크가 지금 계속 조금 잠잠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탑으로 원래 계속 뭐 상위권이 있었지만 탑5에 들어온 건 이제 오랜만이고 또 1등을 차지한 건 또 오랜만인 것 같아서 크립토펑크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크립토펑크 다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런 게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PFP 지금 유행을 하고 있었던 PFP 프로젝트의 원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뭐 한 2주 3주 전 정도에 최근 메타는 무료 민팅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 무료 민팅의 시초도 이제 크립토 펑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10,000개를 찍어냈다. 뭐 제너리티브로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이제 NFT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모든 특성들이 이제 크립토 펑크에 있어서 조금 기회가 되신다면은 크립토펑크에 대해서 한번 쫙 보시면은 지금 PFP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NFT 위클리 탑5에 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크립토펑크가 한 주간 거래 금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좀 다양성이라고는 좀 찾아볼 수가 없고 좀 편향된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또 그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아서
언제쯤 좀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뭐 옥석 가리기라 하지만 이 프로젝트들은 원래부터 유명했고 그쵸, 이제 그건 뭐 거의 그렇죠. 1등, 네. 2등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좀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PFP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정돼서 랭킹을 다 차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나머지 PFP 프로젝트들도 사라지고 1등, 2등만 남아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PFP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편중되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그죠. 좋지 않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네. 드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또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렇게 편중이 되니까 좋지 않다고 보고 시장 전체가 커져야 되고 또 시장 전체가 커지기 위해서는 업계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야지 PFP 프로젝트가 인기 있다고 해서 너도 나도 PFP 프로젝트를 만드는 이런 현상은 조금 줄어들었으면 업계 자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업계 자체의 확장성과 또 다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NFT 시장 역시도 현재는 좋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탑5 세일즈를 보더라도요. 지금 2위에서 5위 모두 다 크립토펑크가 차지를 하게 됐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물론 인기가 있던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 좀 시장이 확대되려면 다양한 프로젝트 또 다양성들이 이런 순위에 집계가 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탑5에 관해서 조금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대표님?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뭐 크립토펑크, BAYC 사실 뭐 지겹도록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들인데 이제 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개하는 대표님 역시도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빌 게이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이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사실 NFT 시장도 지금 현재 많이 죽었다라고 그런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NFT 투자를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일단 그 NFT 판매를 대부분은 암호화폐로 판매를 합니다. 네. 뭐 이더리움 베이스면 이더리움 네.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근데 지금 암호화폐 가격 자체도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졌고 네. 또 NFT 시장도 떨어져서 네. 금액이 떨어졌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플로우 프라이스라던가 상당히 낮은 상황인데 만약에 그때 이제 뭐 저는 뭐 BAYC를 못 샀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평소에 꼭 뭐 이 커뮤니티에 동참하고 싶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못 샀던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플로우 프라이스는 한 1억 정도예요. 하나 사려면은 그래서 뭐 한번 잘 판단해 보시라. 네. 어쨌든 많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 투자 관점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과 또 NFT 시장 자체가 좀 침체된 상황에서 정말 이 프로젝트는 내가 동참하고 싶었는데 동참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드가 내가 좀 넉넉하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되려 이런 시장을 또 한 번 우리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장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빌 게이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빌 게이츠는 참 대표님 예.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꼭 이 방송 오늘의 네. 하이라이트죠. 네, 빌 게이츠 꼭 하이라이트죠. 봤으면 네. 좋겠고 빌 게이츠가 봤으면 좋겠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꼭 봤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이제 뭐 한국말로 번역한 말을 하자면은 암호화폐와 NFT는 바보 투자다라고 네. 이제 말을 했는데 사실 이 바보라는 표현이 뭐 원색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있어요. 더 큰 바보 이론에 대해서 이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Greater Fool Theory라고 해서 이제 경제 뭐 투자 용어인데 이제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비싸요. 네. 비싸지만 그러니까 나는 바보스럽지만 지금 산다. 왜냐하면은 더 큰 바보가 더 비싸게 사줄 테니까. 그쵸. 이런 네. 이제 현상, 뭐 이런 이론을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하는데 빌 게이츠가 여기서 얘기한 바보라는 표현도 이 이론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NFT 시장도 그렇고 뭔가 이제 뭐 내재적인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이 더 큰 바보 이론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
비싼 원숭이 이미지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비꼬는 거죠. 반어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BAYC 프로젝트를 두고 한 말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런 제가 이제 늘 PF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좀 다양화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죠. 그거는 그 암호화폐 생태계, 뭐 NFT 생태계의 어떤 놀이문화, 커뮤니티, 뭐 스웩, 플렉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 프로젝트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 짚었다고 보는데 안타까운 거는 NFT 시장 전체를 그 원숭이 이미지 그 하나에 대해서만 본다는 거. 그걸 전체로 본다는 거. NFT는 사실은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될지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단지 지금 원숭이가 뭐 생각보다 너무 비싸게 팔린다는 이유로 이제 NFT 시장 자체를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사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고점을 따지면은 비트코인을 예로 들자면 7만 달러가 고점이었고 지금은 뭐 2만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큰 바보 이론은 사실은 물론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투기꾼들, 도박꾼들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그래서 만약에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지만 7만 달러가 역사적으로 최고점이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지금이 2만 달러죠. 2만 달러라면 2만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그 5만 달러 갭에 대해서는 더 큰 바보 이론이 적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재 가치는 2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7만 달러까지 올라갔던 거는 자기들끼리 그냥 기대 심리에 의해서 사고 팔았던 거니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똑같이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쵸, 화랑일 때, 뭐 붐일 때, 버블이다 할 때 그 버블인 부분은 더 큰 바보 이론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 현상만 놓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블록체인 전체를 이거는 뭐 사기에 가까운 무슨 뭐 바보 투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NFT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원숭이가 지금 아까 1억 원 정도로 떨어졌고 한때 뭐 4, 5억 뭐 지금도 거래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바보 이론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내재 가치 자체 아니면 NFT 시장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신 있는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 바보의 투자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이 암호화폐와 NFT 시장을 아울러서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경제학적 용어에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바보 같다라는 판단으로 어떤 재화의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하지만 더 큰 바보들이 더 큰 금액으로 그 가치를 사들이면서 좀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의 NFT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고점을 이미 찍고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이론이 그리고 빌 게이츠의 이야기가 적용이 될 수 있지만은 앞으로 이 시장은 더 커질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 역시도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빌 게이츠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부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좀 이해를 한 게 맞을까요, 대표님? 예, 네. 뭐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지금의 이런 혹한기를 뛰어넘고 더 단단해진 우리 암호화폐 시장과 더 확장된 NFT 시장을 좀 기대해 보면서 빌 게이츠의 이러한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었기를 저도 앵커로서 한번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람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뭐 1년 후, 3년 후에 빌 게이츠가 사과한다는 얘기를 꼭 듣고야 말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보네요. 이런 확신 있는 소신을 그럼 대표님께서 주셨는데 1년 혹은 3년 후에 빌 게이츠가 이 발언에 대해서 내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사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똑똑히 한번 기억을 해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규제 방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 발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펼쳐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NFT 시장에도 영향을 당연히 끼치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법안이 발의됐을 뿐이고 뭐 통과가 돼야 되고 이제 적용이 돼야 되고 이제 또 이제 발의가 됐으니까 한국 법에도 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 같아서 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NFT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이 있어서 이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개념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 상품으로 분류되면 이제 투자법, 증권법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 자유롭고 근데 이제 증권으로 인정이 되면은 증권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요. 그래서 일단 뭐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SEC 미국의 그 증권거래위원회에 맞아요. 이제 네. 규제를 받지 않는 걸로 지금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된 거고요. 이제 반면에 대부분의 이제 알트코인들 물론 뭐 그냥 싸잡아서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SEC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 자체로 보면은 그래서 그것만 놓고 이제 그 둘을 놓고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이런 그러게요. 네. 얘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거에는 이제 일장일단이 있고 명과 암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이제 알트코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심을 해야겠죠. 만약에 중권 규제를 받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리플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한 2023년에 최종 이제 판결이 날 걸로 보고 네. 있는데 지금 그렇듯이 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이제 상당히 규제 받을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이제 그 상품으로 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서 아, 맞아요. 이제 활용이 네. 될 수 있다. 이제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할 수 있으면서 네.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좋고 저는 더 크게 봤을 때는 일단 뭐 규제든 뭐 이제 보장이든 어떤 저는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는 이거는? 자체만으로 상당한 호재라고 보는 거고 옥석 가리기는 원래 진행됐어야 될 걸 법을 통해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이제 안정되고 이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NFT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증권이냐 아니냐 좀 있는데 NFT에 대해서도 일단 증권은 아닌데 NFT를 부수 자산으로 보냐 아니냐 이런 또 판단 기준을 내놨어요. 그래서 부수 자산으로 본다면은 이제 증권법 부수 자산으로 본다면은 공시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NFT 프로젝트에 대해서 증권은 아니지만 그래서 보면은 증권을 판단할 때 하위 테스트가 있듯이 비슷한 기준을 NFT를 이제 부수 자산을 보는데 단 기준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안이 발의돼서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면은 훨씬 더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통과가 되는 그 시점에는 일시적으로 진통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상당히 네. 또 뭐 안 좋은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을 볼 수도 있을 테고 다양한 진통은 예상되지만 발판을 다져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NFT에 관련해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발의된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도 대표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시장 계속해서 체크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구체적인 법안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대로 저희가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범타임즈 대표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